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미증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푹 주무셨나요? 네,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증시가 또 급락을 했네요. 애플도 폭락, 나이키도 폭락. 예, 이제 경기 침체, 3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계속 커멘터리를 해드렸습니다. 애플, 그 다음에 미국 주식들의 어떤 도미노적인 폭락 현상이 앞으로 우리 증시,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또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 증시가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못도 안 했는데 단체 기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혼을 나니까 우리는 이제 더 혼납니다. 우리는 뭔 죄를 졌는지. 우리 기업들은 장사도 잘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융위기 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오고, 미국 은행주 다 망했다고 우리나라 은행주 다 폭락하고,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제 대국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비록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준에서 이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진정이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네. 레이럴 브레이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까지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개인 소비 지출 PC가 또 같은 기간 대비 4.9% 상승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인 건지, 그냥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어차피 기자들은 현상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얘기를 할 뿐, 최종적인 판단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이 소비자들, 우리 투자자들에게 소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일단 시장이 떨어졌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블레이드 러너의 의견이 이제 좀 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뭐래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기자들은 뭐래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애플이 또 전일에 5%, 오늘 3% 계속 이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죠. PR이 너무 높다, 멀티플이 너무 높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이 애플이 폭락하면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무섭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순이익이 130조인데 시가총액이 3,600조. 거의 시가총액이 당기 순이익의 20배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삼성전자가 5, 60조인데 시총이 300조 정도 하니까 5배 정도,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스마트폰 만들고 PC 만들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면서 안정성이 더 있고 지금 가격적으로 더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미 증시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또 폭락하고, 미국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안 빠지다가 이제 고평가된 게 거품이 걷어지면서 떨어지니 우리는 더 떨어지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떨어졌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여기서 또 팝니다. 왜? 공매도가 있거든요. 그게 거지 같은 거죠. 정말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에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정부 당국은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온통 지금 집중을 엉뚱한 데 하고 있죠. 예. 말싸움하고 있고 토시 잡고 있고 지금 정부 정책 안 논하고 지금 국가 현안 민생 현안 안 보고 매일 두 정당 똑같이 하고 있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뽑은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는 뽑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은 우리도 기권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엉망진창인데 누굴 뽑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면 다시 뽑아야죠. 후보 다시 설립해야 되죠. 예. 지금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정말 심각하죠. 한 명은 뭐 형수한테 쌍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국제회의장 가서 또 욕하고 있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도찐 개찐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경제 현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우리나라 앞으로 정부 정치가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두 정부 다 그냥 맨날 싸우고만 있죠.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다 부자거든요. 자기네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더 욕심을 낼 뿐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재 스코어입니다. 나이키 역시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 급증, 여러 가지 재고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3분기 실적 쇼크, 4분기 실적 쇼크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모든 금융자산이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신용 경색도 올 수 있고요. 진짜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악재는 전파 속도가 10배 빠르다고 했죠. 이제 나이키 재고의 이 소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월요일날 또 우리나라 증시는 또 급락하겠죠. 그나마 우리가 선제적으로 급락한 게 있으니 우리는 좀 덜 빠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와장창 또 무너지는 게 또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국민들도 지금 안 그래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와장창 쏟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좀 우려되는 게 다음 주는 10월 한 달은 이제 좀 정상화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재고가 세계적으로는 44%, 북미는 65%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과 이 연준 부의장의 얘기, 현재 시점의 얘기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재고와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정말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수준이 지금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급냉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이미 조정을 받았는데 왜? 뒤늦은 투자자들,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추정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사를 보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매도 국면이죠. 과매도 국면.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상하고 미리 로스컷을 다 치고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개인 투매입니다. 그 다음 기관 손절성 투매. 또 추가적으로 못 팔았던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국면이 오고 나면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바닥이 3분기, 4분기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올 연말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예상한 게,
저의 실수는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래 이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뭐 셀트리온도 움직이고 뭔가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걸 봤는데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겠구나. 그냥 정말 이제는 상위 1%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래도 뭐 한 상위 10%까지는 수익을 좀 내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초정밀 타격하지 않는 이상은 더 힘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진짜 과매도 국면이 지나고 투매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제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유틸리티 이제 여기서 유틸리티에서 경기 소비재 이제 무릎에서 발바닥 죄송합니다. 복숭아뼈 이제 복숭아뼈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제 복숭아뼈에서 이제 발바닥까지 가는 그 진바닥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순매도하고 손실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왜? 이제는 정말 무서워서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공포가 겹치면서 포기하게 되는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주식 안 하련다의 투자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이제 연준이 추가 물가 상승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 전혀 주지 않고 더 추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연준의 물가 상승 여지에 대해서 추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 재고 실적 쇼크가 이제 우려감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글로벌 증시 본격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 투매 국면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4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보면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는 3분기는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3분기 실적 쇼크가 빵빵 나오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주가가 안 빠진다.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더 힘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질 때가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실적 쇼크에 빠지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어닝 쇼크에 빠지긴 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 대충 해답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답지를 알고 있는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10월 한 달 땐 내내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가가 10,000원짜리가 5,000원 가고 정말 5,000원 가는데 3분기 실적 쇼크 발표하면 5,000원에서 가만히 머무는, 그러고 나서 4분기에서 이제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그러면 5,000원짜리가 7,000원 가는 뭐 이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한 달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주가 좀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안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이게 보시면 경기 소비재죠. 소비재입니다. 유나이티드 존슨앤존슨.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여기서도 나왔지만 담배 이런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유틸리티와 경기 소비재가 증시의 바닥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경기가 바닥일 때. 필수 소비재, 뭐 경기 소비재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TNG 이런 거는 주가가 하나도 안 빠지거든요. 보시면 오히려 이런 아이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위 1%가 먹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KTNG를 안 건드리다가 지금 KTNG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올라오죠. KTNG가. 신기하죠. 8만원에서 87,000원까지 거의 1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시장이라. 다 안 되니까. 어쨌든 주식은, 주식형 펀드는 주식 비중을 채워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주식은 사놔야 되니, KTNG를 살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죠. 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경기 소비재들이 올라오고 유틸리티가 올라와서 이제 경기 사이클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주식 시장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답니다. 저 KTNG가 이제 꺾이는 때가 주식 시장이 진짜 본격적인 다른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얘가 10만 원씩 막 이렇게 간다. 얘가 이제 최고의 주식을 한다. 신고가 나온다. KTNG가 예전에 13만 원 갔을 때가 있었죠. 네. 얘가 다시 신고가 간다. 이러면 이제 주시장이 끝나는 거죠. 조정이 끝나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경기 순환 사이클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종목 계속 경기가 순환하면서 업종별로 이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증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비자.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엑슨모빌도 밀리겠죠, 이제. 엘라일리. 그러니까 의외로 바이오와 이런, 아이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홈디포, 쉐브론, 마스터카드, 화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이제. 은행주들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이러면 더 빠질 수 있겠죠. 코카콜라, FB, 머크. 그래도 살아있는 아이들은 참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월트 디즈니. 참 이런 거 보면 미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 좀 죽어나는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죠. 골드만삭스. 이거 월봉으로 보는 게 지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보잉 같은 아이들은 또 신저가고요. 예.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입니다.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기업 하나하나의 가격도 애플 보십시오. 이게 뭐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끊임없이 끝도 없이.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고점 대비 30%. 마이크로소프트도 반토막 나겠죠. 뭐 제가 봤을 때. 구글도 반토막 나겠죠. 아마존도 이미 이제 반토막으로 가고 있겠죠. 테슬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전기차 찍어 팝니다. 테슬라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죠. 예.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1위죠. 네. 말이 안 되죠. 도요타, 현대차, 전 세계 그 유수의 BMW, 벤츠 다 합친 가격 정도 수준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뭐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만들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 또한 거품입니다. 메타는 뭐 그냥 거품이죠. 네. 엔비디아, 네. 시스코.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우려스럽고요. 과거에도 닷컴 버블이 있었죠. 나스닥 버블. 이 버블들이 무너질 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끔찍함이 무너질 때 문제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벌써 35% 조정받았는데 이건 뭐 미증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있고 우리가 코로나 때 1500 왔을 때 지금 미증시는 얼마입니까? 어, 17,000. 그렇죠? 그러면 2000포인트 정도 위에를 잡고, 그러면 2000, 지금, 한 400 정도, 2000, 여기 한 2500 정도 와 있어야 되는데, 미증시는 2800 가 있고, 우리는 지금 200, 2400 정도, 이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굉장히 괴리율이 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증시가 25,000 가면 우리는 더 빠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만을 기다려야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66,800인데 만선까지 갔죠. 지금 16,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34% 코스피랑 비슷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더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나스닥이 더 빠지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초토화되겠죠.
코스닥도 지금 36%, 37% 정도 빠졌네요. 별로 이제 우리는 밑에 빠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연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700선을 유지한 게 2015년부터 700대에 있으니까, 미국하고 같이 단체 기업하는데, 이제 우리는 미리 많이 받았고, 우리는 맞아가면서 받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잘못했는데, 미국은 벌을 살짝 받고 있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벌을 겁나 받고, 근데 거기다가 쌤이 또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맞아서 울고 있는 국면이죠. 근데 여기서 울고 있는데 또 때리는 거죠. 정말 아픈 거죠. 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예. 그렇게 다 맞고 울고 나면 선생님이 와서 미안하다 하는 거죠. 너무 심했지. 그러면 그때 갑자기 또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증시가 또 상승하는 거죠. 기가 막힌 나라죠. 신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늘 그래왔어요. 다 빠진 것 같죠. 우리가 2000이 지금 몇 년째 2000입니까 지금. 그렇죠? 2007년부터 지금 2000이죠.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죠. 인도 같은 나라 보면 화가 나죠. 인도가 경제가 돌아갑니까? 인도가 뭐 엄청납니까? 뭐 기업들이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인도 증시 보십시오. 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2007년에 만 포인트 지금 5만 가 있거든요. 예. 인도의 경제가 이렇게 만 포인트에서 6만 포인트 6배나 성장했습니까? 지금 인도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고 주식시장의 투기고 그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가지고 논다는 그런 거죠. 근데 또 러시아는 뭐 완전히 브릭스를 예를 든다고 쳤을 때 브라질 가볼까요? 브라질도 장난 아닙니다. 없나요? 브라질은? 여기도 없네요. 브라질 보베스파 보베스파 이렇게 안 나오네요. 그러면 들어가 주죠. 기타 세계지수 브라질 보베스파 이거 보십시오. 2007년 뭐 3만 포인트에서 13만 말도 안 되죠. 브릭스 그 다음에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중국도 또 중국은 또 웃깁니다. 상해 A 또 중국은 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묘하다는 거죠. 브라질과 인도는 폭등, 러시아는 폭망, 중국 완전히 독자적인 플레이. 어느 한 곳도 뭔가 노멀하게 평이하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곳은 없다는 거죠. 폭등을 하든지 폭락을 하든지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주가는 폭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2000입니다. 2000은 그래도 좀 지지하지 않을까. 지금 뭐 굉장히 큰 지지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리먼 사태 때 코로나 때 지금 이 월봉상 120일 월봉에 걸쳐 있습니다. 굉장한 국면이죠. 네. 요걸 잘 이겨내서 10월에는 진짜 10월 초에 좀 한번 흔들렸다가 그래도 조금 회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예상인 대로 안 되고 우리 예상을 뒤엎는 센세이션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